저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김포우리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화기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이런 쪽을 해서 지금 이제 전문의로 재직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암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그런 암이 붙은 것 중에서 폐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이나 방광암이나 유방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사실 다 소화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장암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소화기암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지금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2위가 대장암이고요. 남자는 폐나 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장암이 3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에 대장암, 그래서 토탈 남녀 합계로 봤을 때는 대장암이 이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생기는 암은 당연히 위암이고, 대장하고 직장은 위치에 따라서 우측 대장 또는 상행 대장, 상행 결장 대장 같은 말로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대장 중에서 항문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는 직장이다. 직장에서 발생한 암은 직장암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감낭암, 간암, 췌장암 다 이제 소화기계에서 발생하는 암들인데, 췌장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췌장은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복술을 하던 복강경 수술을 하던 들어가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곳, 등 쪽에 가까운 곳, 그걸 후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사실 들어갔을 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보다는 더 등 쪽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췌장은 보이지 않는 후복막 장기다. 췌장하고 콩팥이 후복막 장기의 대표적인 거고요. 췌장은 이제 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치보다 약간 더 아래쪽, 배꼽보다는 좀 더 위쪽이지만 등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상이 상당히 모호할 거고, 그래서 췌장은 발견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유튜브를 보면 대변이 이렇게 되면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대변 모양을 보고 대장암을 판명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브리스톨 도표라든지 이런 도표들이 있고 대변의 모양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겠죠. 담도암에서는 동글동글한 염소똥 같은 그런 변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실제로 대변을 봤을 때 대장암을 이제 의심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대변 모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변과 다른 모양이라든지, 그때는 바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평상시에 그냥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변이 됐었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계속 묽게 바뀐다든지, 이전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진다든지, 특히나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의 모양을 가지고 성상을 가지고 이게 대장암이다 아니면 소화기암 중에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잘못된 속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평상시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 자주 보던 사람이 변비가 생긴다든지, 변비가 원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주 보고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대장암을 좀 의심해서 병원을 좀 빨리 가보고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병원을 가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검색을 해보면 그 정보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꼭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사실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회 이상의 묽은 변을 보면 그건 이제 설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한 3일 이상 변을 못 볼 때는 그것도 이제
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평상시에 하루에 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제 좀 기름진 걸 먹었다든지 과식을 했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갔는데 좀 설사처럼 이렇게 변이 나온다. 그럼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4-5번 이상 너무 물처럼 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병적인 설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귀에 대한 속설은 자극적인 뭐 약간 우리 요즘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든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평상시에 방귀를 뭐 크게 뭐 냄새가 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선 썩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심각한 뭐 계란 썩는 냄새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면 그거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방구를 자주 나왔다, 뭐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구를 아주 자주 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 대장암과 연관을 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을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변을 완전히 다 씻어준 상태에서 수술하는 이유가, 대장 안에 있는 대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에 세균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할 때 장을 비우듯이 수술을 할 때도 대장암 수술을 할 때는 장을 비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장을 청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수술에서는 실제로 대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심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막혀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대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대변이나 방구나 이런 거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주 심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약간의 이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원래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1위라고 나온 거는 지금 이번에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에서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젊은 대장암에 속하는 구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세계 1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녀를 통틀어서 젊은 대장암이 많다, 세계 1위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아마도 그래서 최근에 대장암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예방이 되고 이런 게 딱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건 아니고 좀 많이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대장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유전적 요인이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식사 습관이라든지 음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이 가장 안 좋냐라고 하면 이제 1급 발암물질이죠. 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것들은 가공육류입니다. 흔하게 먹는 소세지나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름기가 많은 육류 종류를 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음식들 중에서 안 좋은 거를 꼽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먹는 식습관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사실 대장암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육류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최근에 거의 한 30-40년 안에서는 발달하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화된 식사라고 하지만 요즘 거의 세계화되면서 식사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육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만 가봐도 뭐 암을 예방하는 책들 아니면 책에 이제 뭐 음식들 뭐 이렇게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은 가장 건강한 식사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식품류가 뭐 암을 예방한다라는 부분들은 일견 이제 어떤 암에서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찾아 먹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유산균이나 아니면 이제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장암 유발을 낮춰주는 이제 좋은 인자들인 건 맞고요. 근데 그거를 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 뭐 유산균만 먹어야 돼, 아니면 채식만 해야 돼,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이제 예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딱 몸이 적응할 때는 영양팀과 이렇게 맞춰서 뭐 아마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해진 이제 식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를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갸웃갸웃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뭘 꼭 먹고 싶은데 이거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못 먹는다 하면 그것만으로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드시고 싶으면 조금씩 드세요. 그거 나쁜 음식이긴 하지만 아예 먹지 않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걸 챙겨 먹어야 돼,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고기류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과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을 피한다,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뭐 그런 것들, 과일이나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섭취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 먹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 꼭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유질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 운동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자극을 주면서 우리 장의 점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고 나중에 암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인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종 또는 선종이라고 하죠. 그걸 사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종이나 선종을 빨리 발견해서 제거해 주는 것만 해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국가에서는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걸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시죠. 장을 비우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그런 합병증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예방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빨리 발견이 되고 만약에 이제 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기나 2기에서 이제 수술 성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라는 게 이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가 나눠져 있지만 1기에서 발견이 되면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경과도 워낙 좋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실 이제 암에 대해서 해방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대장 내시경은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라든지 선종이 있으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런 간격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물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도 만약에 입원에 하셨을 때 용종 제거나 선종 제거가 없었다면 4년, 그러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